7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해주겠다는 한국 정부의 새 조치에 대해 속빈 강정이라며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60만 명을 기록했지만 백신 접종으로 하루 사망자들은 10분의 1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방안을 놓고 초당파 조건부 협상과 독자 가결 등 이중 전략을 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의무가 없는 미국민들이 IRS의 새 장치를 이용해 신고하면 부양자녀 지원금은 물론 아직 못 받은 현금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토 동맹국 정상들이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위협에 강력하게 연합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으나 비현실적인 속빈 강정이자 총영사관 업무 마비 등 일대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들의 상당수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형제자매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제외시킨 데다가 한국서 대부분 말소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거센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미국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한국 가족 방문과 사업차 방문 시 2주 격리를 면제받게 한다는 새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비현실적인 속빈 강정, 줄속 행정, 일대 혼란 야기라는 불만과 분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국 방문을 고대해온 상당수 한인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현실을 외면한 속빈 강정, 줄속 행정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번에 자가격리 해지가 된다 그래서 모두 좋아들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친족 관계만 되고 사무적인 일 그런 걸로 업무적인 걸로는 오케이를 했는데 직계가족이면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자매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 그러면은 2주 격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불합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국 가고 싶은데 우리 만나게 되면 우리 형제 자매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나게 되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됩니다. 나이든 미국 거주자일수록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 형제자매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도 격리 면제를 승인받을 직계가족에는 형제자매를 제외시켜 속빈 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상당수는 한국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서류를 발부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벌써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 형제자매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서류를 떼기 어려운 경우 등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시인하며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국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사실 당초에 풀려면 다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일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수요들, 민원들을 다시 또 본국에 건의해서 좀 더 이게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비현실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상당수 재외 동포들의 고국 방문길을 계속 막는 졸속 행정,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격리 면제 신청서를 워싱턴 총영사관 등 제외 공관에 제출해 승인 여부를 판정받아야 하는데 수십만 명을 관할하는 영사관들이 복잡한 이 업무를 새로 떠맡게 되면서 업무 마비 상태에 빠지고 일대 혼란을 겪지 않을까 벌써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 중에서는 한국 총영사관에 가려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 한국 정부의 현실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미국 내 누적 사망자가 60만 명을 넘기는 치욕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한 지역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하루 코로나 사망자들은 피크 때인 1월에 3,000명에서 현재는 300명대로 10분의 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수렁에서 탈출하고 있으나 막바지에 누적 사망자 60만 명을 넘어서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썼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은 미국 내 누적 사망자가 6월 15일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감염자는 3,3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지구촌 전체 380만 명에서 15.8%, 누적 감염자는 지구촌 전체 1억 7,600만 명에서 19%를 차지하며 단연 1위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신규 환자와 사망자들이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어 코로나 수렁에서 탈출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2회 접종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올 2월에는 1회만 접종해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승인돼 접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3억 회분이나 배포됐고 존슨앤존슨은 900만 회분이 공급됐습니다.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들은 1억 7,4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로는 53%, 18세 이상 성인 대비로는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도 전체 인구에선 44%, 18세 이상 성인 중에선 5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 내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들은 12,0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하루 사망자들은 300명대로 피크였던 1월의 3,000명대에서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으나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한 백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미국이 코로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미국민들의 비율을 70%에 도달시켜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워싱턴 수도권 일원을 포함한 동부와 서부 지역은 이미 70%를 넘어서 절반 이상 성공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방안을 놓고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조건부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독자 가결 준비에도 착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당적 타협을 하면 민주당 진보파들이 반발하고 일방통행하면 중도파들이 이탈할 위험이 생기는 등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중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해외 순방 정상회견을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역시 차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트랙 이중 전략을 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 이상 투입하자는 새 제안을 발표한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는 동시에 협상 결렬 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절차에도 착수하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당파 상원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수선 콜린스, 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 초당 타협파 10명과의 협상을 시작하되 조건을 내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초당파 상원안에 참여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세부안을 공개토록 협상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상원에서 필리버스터까지 넘을 수 있는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초당파 상원안이 새 정부 지출 5,790억 달러를 포함해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투자 항목과 재원 마련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에게 협상 실패에 대비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입법 절차에 착수하도록 요청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독자 가결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초당파 상원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공표했고 상원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독자 가결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는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법 협상에서 막판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어질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사회 인프라 방안에 전격 타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올해 안에는 단 한 번만 가능한 독자 가계를 성사시키는 데 더 주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 전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두 가지 인프라 방안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총 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4차 현금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연장 등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집적 지원책을 막판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는 조 맨신이 지지한 25% 인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미국민들이 IRS의 새 장치를 이용해 신고하면 7월 15일부터 보내는 부양자녀 매달 지원금은 물론 아직 못 받은 1차부터 3차까지의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RS의 웹사이트에 개설된 Non-Filer Sign-up 툴을 이용해 신고하면 두 가지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곧 두 번째 장치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 업데이트 포털을 이용하면 매달 지원과 일시불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IRS 국세청이 두 가지 스티뮬러스 체크, 현금 지원금을 빠짐없이 지급하기 위해 두 가지 새 장치를 마련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동을 시작한 새 툴은 Non-Filer Sign-up 툴입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 접속해 크레딧, 인디비저럴, 어드밴스 텍스 크레딧, Non-Filer Sign-up 툴의 순서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 장치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IRS에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Non-파일러들이 이름과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소셜 번호 등을 기입하고 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하면 두 가지 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7월 15일부터 지급되는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한 달에 $250 또는 $300씩의 특별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매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도 받지 못한 1차 $1,200, 2차 $600의 현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지급되고 있는 3차 $1,400까지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곧 가동할 새 툴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업데이트 포털입니다. 이 업데이트 포털은 3,900만 가구에 사는 6,500만 명의 부양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매달 현금 지원금의 지급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업데이트 포털이 가동되면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매달 $250 또는 $300씩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특별 인상분은 5세까지는 연 $3,600이고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800 또는 $1,500를 6등분해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매달 $300 또는 $250씩 입금시켜주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1,800 또는 $1,500는 내년 4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연방 세금 보고 시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쯤부터 이 업데이트 포털을 이용해 일시불을 선택하면 전체 부양자녀 지원금인 $3,600 또는 $3,000를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1,400씩 지급한 3차 현금 지원은 미국민 85%에게 제공된 데 비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전체 부양 자녀들의 88%에게 지급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30개 동맹국 정상들은 급증하는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위협에 강력하게 연합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의 공동 커뮤니케는 특히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중대한 도전으로 지목하고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며 처음 주도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동맹으로서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위협에 연합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30개 동맹국 정상들이 채택한 커뮤니케 공동성명은 45쪽에 79문장이나 공동대응 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들의 공동성명은 중국을 떠오르는 도전으로 기술하고 러시아는 보다 공격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 대응키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특히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군사적 야망을 노고로 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도전으로 적시하고 안보 동맹으로서의 공동대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토 관리들은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래 들어 극지방 루트를 이용하고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중해까지 군함들을 보내고 아프리카의 외교적, 경제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영향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군사적 야망으로 침묵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러시아는 여전히 나토 동맹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을 셧다운 시켜놓고 재가동에 거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를 포함해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고 있거나 부추기고 있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나토 정상들은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 정상외교 대비 무대에서 전임자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기완을 알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게 재확신시켜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동맹들을 결집시켜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을 억누르고 보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데 활용하려는 외교안보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선진 7개국 정상들과 나토의 30개 동맹국 정상들은 대체로 미국이 강조하고 나선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공감하며 연합전술을 구축하고 공동대응에 나서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중국 압박에는 이미 협력 사업을 벌여온 독일과 이태리, 일본 등이 난색을 표시하고 나서 러시아처럼 위협으로 분류하지 않고 용어는 도전으로 낮추되 실질적으로는 주타켓으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